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 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알아두면 유용한 법 등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혼에 관한 영상을 조금씩 올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이혼 결심부터 최종 이혼 신고를 통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당사자들의 아픔, 고통의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이혼. 이혼을 겪는 부부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이 아파할까요? 이혼 자체에 대한 아픔도 크겠지만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에 이르렀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픔, 고통이 클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부부가 같이 하고 법원에서 정해준 확인기일에 출석을 해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미 부부 사이가 많이 틀어졌는데 법원에 같이 가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또 1개월 내지 3개월 뒤에 다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까지는 최소한 합의가 되어야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그 다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겠지요. 이혼 사건에서는 조정전치주의와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절차가 있어서 소송으로 진행되면 이혼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원이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혼인 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어야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부터 한번 볼게요. 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쉽게 얘기해서 배우자가 외도, 즉 바람을 핀 경우에요. 2호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 위반인데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이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상황인 경우여야 합니다. 3호는 내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고 4호는 나의 부모님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나 4호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대표적인 예가 폭행, 학대 등 그 정도나 강도가 심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여길 정도에 이른 경우입니다. 5호는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인데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데 실무상
도를 넘어서는 의심과 간섭, 반복적인 음주 소란, 장기간의 별거, 불치의 정신병, 장기간의 지속적인 다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 발생 시 대부분의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고민 상담을 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나 배우자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아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부간의 갈등이 고착화되어 부부 중에 누구 한 분이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신뢰할 만한 인생 선배의 조언을 구해보거나, 부모님과 평소 대화를 많이 하였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구해보거나, 그것이 힘들다면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부부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해주는 분이 부부 일방의 편에 서서 다른 일방을 비난하거나 일방만을 격려하면 이때는 상담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시고요.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지만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무관심 내지 포기하려고 드는 시점은 부부간의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20, 30년 이상을 다른 삶의 방식, 다른 환경,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온 두 명이 만나 가족을 이루고 매일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귀는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결혼 후 어떠한 일로 싸움이 시작되면 특히나 상대방의 단점이 부각되어 보일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 후에 무엇이 바뀌었길래 그 사람이 바뀐 것인지, 그게 아니라 결혼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보이는 것인지요. 남자, 여자의 차이, 그리고 살아온 방식이나 환경의 차이, 이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부부간 싸움은 시작되고, 이러한 싸움이 반복되면 서로 지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